이렇게 해서 점수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아까 좀 얘기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에세이 작성할 때 좀 필요한 팁 같은 것 좀 안내를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학교 선정이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물론 대부분이 오시면 저는 M7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웃긴 게 20년 전부터 M7이에요.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산업의 트렌드가 변해요. 그럼 그런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학교들도 랭킹이 변해야 되는데 M7 계속 주장하는 것 사람들은 거의 우리밖에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냥 너무 우리 딱 틀만 정해놓고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10년, 20년 동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직 만나거든요. 지금까지 뭔가 잘 풀리는 친구들 중에서는 M7보다 아닌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내가 디벨롭을 하고 싶고 그런 게 노력을 하실 수 있으려면 좀 나한테 더 맞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저걸 찾긴 되게 어려운데요. 보통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. 내가 나중에 정말 뭘 하고 싶은지가 좀 뚜렷하시면 학교들마다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어떤 곳들은 회사까지 디테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곳도 꽤 많아요.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필드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좀 취업을 많이 시키는 학교들 찾아보시고 그게 조금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지역으로 고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는 근처의 학교들. 왜냐하면 이게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취업하는 그 과정에 진짜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. 이게 그나마 MBA는 들어갈 때 인터뷰 한 번 하지만 나중에 MBA를 끝나고 회사를 들어가시면 몸값이 요새 보통 첫 해 평균 연봉이 20만 불이 넘어요, MBA들. 회사 입장에서 얘 하나 뽑을 1년 동안 20만 불 이상 줘야 되는데 선발할 때 얼마나 타이트하게 하겠어요. 인터뷰를 막 7번, 8번씩 하는.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나 그 산업이 내 학교 근처에 있어야 네트워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편하기 때문에 아주 먼 지역엔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.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많이 뜨는 학교들이 텍사스, 그 다음에 저쪽 조지아, 애틀란타 이런 그러니까 서부 쪽의 테크 기업들이 거기 뭐 치안 문제 및 막 물가 문제 및 여러 가지 때문에 그쪽으로 되게 많이 이동하면서 의외로 올해 지원자 거의 제일 많은 학교 중에 하나가 텍사스 오스틴. 콧대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지금 장학금 받기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랭킹 21호지만 걔네가 미국 애들이 보기에는 제일 취업하기 좋고 뭐 이런 학교로 지금 약간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그런 쪽 측면에서 좀 현실적이고 좀 나한테 좀 맞는 학교 골라보시는 거 저는 단순 랭킹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를 가진 게 좀 있어요. 여기는 뭐 파이낸스 포커스, 여기는 컨설팅 포커스 이런 게 있을 텐데 모든 학교들이 또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파이낸스 포커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BA는 진짜 다양하게 모여야 학교에 도움이 돼요. 요새 특히나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다 엮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파이낸스만 모여서 안 되고 컨설팅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엔터도 있어야 되고 게임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모여야 되는데 우리 이미지가 한쪽에 고착화돼서 걔네들만 여기 지원하면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다양성 있게 애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파이낸스 포커스인데 꼭 여기만 내야 되나가 아닐 때가 많다고요. 그런 것들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 타겟 스쿨이 한 3개나 4개 정도 선정이 되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학교당 에세이가 한 서너 개 정도 질문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한 겹치는 거 제외하면 한 10개 정도 에세이를 아마 쓰게 될 거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에세이들을 가지고 크게 손보지 않아도 낼 수 있는 학교들 비슷한 질문들이 있는 학교들로 한 추가 한 서너 개 정도 더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7, 8개 정도 그럼 이제 내가 내 점수대로 지원할 만한 타겟 그룹으로 한 서너 개, 좀 하이로 한 두세 개, 또 밑에 좀 세이프티로 한 두세 개, 이 정도로 좀
학교 선정해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으니까 그로 해보시고 얘기 드린 대로 라운드 3는 위에 아주 상위권들은 그렇게 기회가 있는 편들은 아니지만 중위권 이하는 의외로 좀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유럽이나 아시아 학교들도 최근에 지원자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. 특히나 아예 그냥 내가 뭐 이제는 뭐 돈 되게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나 좀 내 라이프에 맞는 데서 살아보고 싶어 이런 식의 지원자도 많아져가지고 싱가포르나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학교들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. 유럽 학교들이 또 생각보다 장학금도 잘 나오는 편이고 학비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기간도 보통 좀 짧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텐데 대신에 유럽은 그 특정 나라들은 언어가 좀 가능해야 돼요.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취업하시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제일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찬스 있는 곳들이 홍콩, 중국 이런 학교들이 많이 좀 지원자는 떨어졌거든요. 근데 걔네가 계속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 언젠가는 좀 반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좀 내가 너무 생각보다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오거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을 때 그런 학교들도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게 이제 에세이 토픽입니다. 2022, 2023의 인시아드 에세이 퀘션 가져왔고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얘네가 제일 많아요, 질문이.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 안에 거의 포함되다 보니까 저기 왼쪽에 하나, 둘, 셋, 넷 옵셔널까지 5개. 끝이 아니고 여기 또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총 여기 지원하려면 9개 에세이에 대한 답을 시간이 필요하겠죠. 2달 이상 좀 그래도 에세이 쓸 때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. 나머지는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이 밑에 옵셔널 잠깐 얘기 드릴게요. 그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약점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경우들이 학점. 아까 얘기했죠. 3.0이 안 됐을 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. 플러스 내가 3.0은 안 됐지만 나 능력이 있어. 그러니까 뭐 얘기했듯이 뭐 GMAT 스코어나 혹은 다른 자격증 같은 것들로 학업 능력에 대한 프로브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경력 단절이 6개월 이상이었을 때 왜 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추천서 상사한테 못 받으면 왜 못 받는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쓸 텐데 나는 그런 것들 굳이 변명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비워놓지 말고 그래도 웬만하면 그럼 이제 그런 수비적인 태세가 아니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바꿔가지고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리뷰션 학교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뭐 내가 뭐 어떤 분야에 되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가서 좀 애들 도와줄 수 있어 혹은 뭐 내가 취미 어떤 거 너무 잘하니까 같이 해서 좀 애들하고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어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뭔가 좀 그래도 비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내 어필링할 수 있는 부분들로 채워 놓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내 그 합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유의사항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얘네가 날 뽑아줘야 되는 이유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리더십이나 뭐 성취 이런 거를 쓰라는 질문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. 그러면 저것도 써오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케이스를 써오세요. 그러니까 얘네는 그 케이스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나를 알고 싶어 해요. 그럼 내가 어떻게 했고 왜 그렇게 했고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여기서 얼마나 많이 벌었고 그 써놓으면 이거 되게 좋은 케이스구나는 알겠는데 이 글을 읽어봐야 지원자가 무슨 생각을 가진 앤지는 전혀 안 읽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이 리더십이나 이런 케이스를 쓸 때 소재거리들을 좀 여러 개 발굴해 놓으세요. 그러니까 어떤 소재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내 능력을 보이기 힘든 소재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케이스가 작아 보이더라도 내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고 내가 뭔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선별해 놓으시면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에세이는 하나만 쓰겠지만 발굴해 놓으면 나중에 인터뷰할 때도 또 소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
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이미 뭐 지금 뭐 지맥 준비하거나 이제 시작 전일 수 있겠지만, 그리고 올해 에세이 질문과 내년 에세이 질문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,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학교 그 지원란에 보면 모든 학교들에 대한 현재 에세이 질문들을 클릭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. 그럼 내가 정말 좀 타겟하는 학교 한 두세 개 정도는 그 질문 리스트 뽑아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런 질문에 요런 소재들 괜찮겠다 싶은 것들 좀 미리미리 발굴해 놓고, 아까 얘기 드렸듯이, 왜냐면 그게 중요한 이유가 케이스를 쓸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나에 대한 어빌리티를 어떻게 녹여낼 건지를 좀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게 좋으니까, 그렇게 좀 지맷 준비하는 짬짬이 같이 해보시면 나중에 훨씬 좀 단기에 에세이를 끝내실 수 있을 테니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